지난 1월 13일 아크인베스트가 우주산업 ETF ARKX를 시작한다고 발표해서 그날로 S1 파일링을 살펴보는 에피소드를 했죠. 그 후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ARKX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ARK ETF들의 사이즈가 17빌리언에서 2빌리언에까지의 적지 않은 규모라 ARKX에 들어갈 주들을 예상해보는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제가 분석한 ARKX 투자 예상 주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테슬라와 관련해서 ARK에 가끔 전화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S1가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읽다가 몇 개의 질문이 있어서 전화 문의를 했는데요. 좋은 정보를 얻게 되고 생각지도 않게 일본어를 번역하는 마치 추리소설같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찾은 자료를 정리해서 구글 쉿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다른 투자회사와 달리 여러모로 오픈되어 있고 법적인 한도 안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화나 이메일을 하면 바로바로 답해주고 운이 좋으면 애널리스트와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다른 투자 회사와는 어림도 없는 말이죠. 제가 궁금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Managed Account는 이미 기관 투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아니 Mutual Fund in Japan이라니 이게 도대체 뭐지?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를 하고 이것이 ARK에서 설계하고 일본의 니코 애셋 매니지먼트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이고 영어 이름은 글로벌 스페이스 에퀴티 펀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여기서부터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고 드디어 그 펀드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펀드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펀드의 구성주를 찾으면 ARKX의 구성주를 얼마만큼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지구 밖의 우주산업인데 그 펀드가 일본에 있건 미국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고마운 구글 번역으로 일본어나 한문은 하나도 모르지만 펀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ARKX의 애널리스트로 일하게 될 나지 익은 샘 코러스의 얼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 펀드를 찾은 진짜 이유, 보유 주식을 공개하는 리포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 구글 번역의 도움을 얻어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펀드 공개법이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든 보유주를 공개한 종합 리포트는 2020년 6월자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은 매달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탑 10 보유주만 공유하는 리포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을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총 보유 주식 수는 43개. 이름들도 다른 ARK ETF에서 자주 보는 이름들이고 탑 10이 한 40%에서 50% 사이를 차지하고 1위, 2위가 그 중에서도 큰 폭을 차지하는 ARK의 컨빅션 스탁,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ARK가 완전히 믿는 바가 있는 주가 좀 더 큰 폭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ARK 스타일의 포트폴리오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비디오 아래에 있는 링크로 공유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세요. 여기서는 가장 최근인 12월 달과 11월 달에 탑 10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66개의 새틀라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리디움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잠깐 언급한 새틀라이트 이미지 기능과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유통, 건설, 농업 사업을 돕는 트림블이라는 회사입니다. 플리얼은 얼마 전에 텔레다인이라는 회사에 8빌리언에 매각되었습니다. 텔레다인도 6월 리포트에는 43주 중에 34위, 1.14% 보유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월 달에 버진 갤럭틱이 3위, 12월에는 5위, 그렇지만 보유 비율은 11월 달에 4.2%에서 4.4%로 올랐습니다. 12월의 4위는 크레이토스라는 첨단 방위산업체입니다. 드론, 그리고 드론보다 좀 더 발달된 UAV, 번역하자면 무인 비행기,
방위용 새틀라이트, VRIR을 이용한 훈련 시스템, 공상과학에서 나올 만한 그런 회사입니다. 처음엔 왜 JD.com이 여기 꼈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JD의 인베스터 서비스 자료를 보면서 좀 이해가 갔습니다. 어디를 봐도 중국 최초의 운송 드론을 실제 시험 단계까지 개발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도 일찌감치 운송 드론 개발에 들어갔지만 FAA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 개발 중단된 상태의 좋은 대조를 이뤘습니다. 7번째 락히드 마틴은 보잉과 더불어 대표적인 미국 우주선 개발 기업, 또 방위산업사입니다. 8위의 L3 해리스도 미국 방위산업사입니다. 9번째 스트라토시스는 다른 ARK ETF에서도 보이는 3D 프린팅 회사입니다. 10위가 트림블에 이어 또 건설, 농산 산업 중장비 제조업체인 디어 & 컴퍼니입니다. 이제부터 정리를 해보죠. 첫째, ARKX가 발표된 후 뉴스를 제일 많이 탄 수혜주들은 직접적으로 우주여행, 인공위성 제조, 그리고 스타링크와 흡사한 회사 AST랑 합병할 스펙주, 즉 Virgin Galactic, Maxstar Technology, New Providence입니다. 저는 ARKX 발표 후에도 별로 상승하지 않은 Iridium, Trimble, 그리고 크레이토스를 고려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저는 ARKX와 니코의 글로벌 스페이스 에퀴티 펀드의 구성은 매우 비슷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ARK ETF들의 1위, 2위 보유 주식들은 그들의 아까 말한 컨빅션 스탁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암만 떨어졌을 때도 ARK는 계속 10%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셋째, ARK는 패시브 인덱스 펀드가 아니라 액티브 펀드라는 점입니다. 작년 말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영립됐을 때 인덱스 펀드나 ETF들은 주가에 상관없이 정한 그날 장이 딱 마감될 때 한꺼번에 다 샀습니다. 액티브 펀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수시로 비쌀 때 팔고 쌀 때 삽니다. 물론 테슬라 주식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ARK가 원하는 주들의 주가를 올리면 ARK는 가만히 주가가 내려가길 기다릴 것입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제가 수집한 자료를 공유하고 설명하는 걸로 일단 끝을 내고요. 다음 에피소드는 제게 제일 인상 깊게 다가온 트림블, 시간이 되면 트림블과 이리디움의 재무제표와 사업 계획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